자, 해수의 밀도 하겠습니다. 해수의 밀도. 자, 일단 보겠습니다. 해수의 밀도 부분에서 염류라고 하는 게 있죠. 해수기 때문에 이제 짠맛이 나잖아요. 근데 왜 짠맛이 나냐면 이제 염류 때문에 그렇고. 자,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물질이고요. 그 중에 이제 짠맛 나는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습니다. 예, 염화나트륨은 짠맛이 난다라는 거. 염화 마그네슘은 이제 약간 쓴맛이 나고, 예, 뭐 이런 건 이제 2등이고, 황산칼슘 등이 있다. 염분의 정의,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게 염분이고요. PSU라고 하는 단위를 쓰거나 퍼밀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요즘은 PSU라고 하는 단위를 더 많이 쓰는 겁니다. 해수 1000g에 만약에 염류가 35g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해수 1000g 안에 35g 들어있으면 이게 1000을 곱해 주셔야 돼. 1000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35 PSU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전 세계 평균 염분은 약 35 PSU고 우리나라 주변은 33 PSU인데, 왜냐면 이제 원래 육지 주변이 담수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담수는 이제 민물이잖아요. 더 짜지 않고 농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은 담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근데 이렇게 태평양으로 나가면 여기 담수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요 대양의 한복판이 좀 더 높죠. 염분이. 우리나라는 33 PSU 정도 된다. 그러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바닷물이 더 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염분은 이제 농도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면 좋겠고, 그러니까 진할수록 염분이 높은 건데, 증발이 많이 되는 거는, 예, 증발이 될 때 소금기까지 증발되는 건 아니잖아요. 염류까지. 그래서 증발이 많이 되면 이제 물만 증발되는 거고, 비가 내리는 것보다 증발량이 많으면 염분이 높게 되죠. 예. 더 진하고 염분이 높게 됩니다. 염분이 낮은 해역은 강수량이 많아, 비가 많이 내려, 민물이 많이 내려, 증발되는 것보다. 그러면은 염분이 낮은 해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수의 결빙과 해빙. 해수가 결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물하고 염류들이 있는데 얼어붙을 때 있잖아. 물들끼리 얼어붙어서 빙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고요. 그러면 염류의 농도가 더 높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염분이 높아지는 거죠. 빙하가 녹으면, 해빙이 되면 염분이 낮아지는 거죠. 육지에서 담수의 유입량이 감소하면 뭐 이제 강물이 안 흐른다던가, 뭐 좀 가뭄이 든다던가, 그런 데는 이제 담수 유입량이 적은 곳은 염분이 높은 거고요. 담수 유입량이 많은 곳은 강 근처의 바닷물, 뭐 이런 데는 염분이 낮은 겁니다. 특히 이제 전세계 해수 표층 염분 분포에서 저위도는 비가 많이 내려요.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낮고, 저위도는, 중위도는 증발량이 많습니다. 아까 바람 많이 분다라고 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증발도 많이 돼요. 그래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이제 적어요. 그래서 증발량이 많아. 염분이 높죠. 진해지니까 물이. 고위도에서는 빙하가 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고,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 강수량이 높으면은 염분이 낮아집니다. 여름철에 염분 더 낮다. 황해보다 이제 동해가 더 높은데, 황해에 담수 유입량이 많아요. 예. 큰 강이 많습니다. 예. 큰 강이 황해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황해가 그 염분이 낮게 되죠. 동해보다. 그 다음에 염분 비 일정 법칙인데, 이 비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염분 일정 법칙이 아니죠. 염분 비 일정 법칙은 지역에 따라 염분이 달라질 수 있죠. 비가 많이 내리거나 뭐 비가 적게 내리거나 뭐 이런 그런 요인에 따라서. 근데 염류 사이에 녹아있는 그 비율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바다에서건 염화 나트륨의 비율은 78% 정도로 일정하다는 겁니다. 염화 마그네슘은 11% 정도로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극해보다 홍해가 더 염분이 높잖아. 그럼 염화 나트륨의 양도 이렇게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40분의 31.1에서 이제 비율은 78% 그대로 비율은 일정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 왜 그러냐? 해수가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뭐 염화나트륨만 많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일정한 비율로 들어있다. 자,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뭐라고 해? 염류라고. 염류 중에 가장 많은 게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2등이고요. 황산칼슘 이런 게 있습니다. 해수에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 그람수를 염분이라고. 염분의 단위는 PSU나 퍼밀 단위가 있다. 전 세계 평균 염분은 35 PSU이고요. 우리나라는 33 PSU가 됩니다. 자,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염분이 높은 해역은 증발량이 많아야 돼요. 강수량보다. 염분이 낮은 해역은 비가 많이 내려야 돼요. 그럼 해수가 이제 어는 데가 있죠. 예. 해수가 결빙이 되면은 염분이 높아지고, 그 얼음 빙하가 해빙이 되면 염분이 낮아집니다. 담수의 유입량이 적은 데가, 그러면은 이제 염분 높고요. 담수 유입량이 많아. 그러면 염분이 낮은 해역입니다. 자, 전 세계 해수의 표층 염분의 분포. 저위도는 비가 많이 내려요. 그 염분이 낮은 거고. 중위도는 증발이 많이 돼요. 그 염분 높은 거고. 고위도에서는 빙하가 많이 녹아. 염분이 낮습니다. 네. 빙하가 녹아서 이제 들어오는 물은 민물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주변 여름철에 염분이 낮아 비가 많이 내리니까 겨울철이 높다고 해야 되죠. 여름이 겨울보다 강수량이 많습니다. 황해가 담수 유입이 많아. 그러면 담수 유입이 많으면 동해가 더 높은 겁니다. 황해가 동해보다 담수 유입량이 많다. 자, 염분비 일정 법칙. 지역에 따라 염분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염분은. 근데 각각의 염류들 사이의 비율, 요거는 일정한 겁니다. 해수가 오랜 시간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잘 섞였기 때문이다. 네, 섞였기 때문이다. 되시지요? 자, 넘어갑니다.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염화나트륨. 염류 중 가장 많은 거 염화나트륨이고 짠맛이 나고요. B는 2등이잖아. 그래도 얘가 염화 마그네슘. 2등까지는 기억해 주셔야 되고, 위 염류의 총량이 40g일 때 해수의 염분을 쓰시오. 근데 이거 해수 1kg에 녹아있는 거잖아요. 해수 1kg이 1000g이고 1000g에 40g이 녹아있으면 이제 40 PSU가 되는 거고요.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을 쓰시오. 35, 이거는 외우셔야죠. 어쩔 수 없죠. 네.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35 PSU고 해수 1000g에 염류 35g이 녹아 있는 겁니다. 자, 염분이 높은 해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염분이 높은 해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고요. 해수가 결빙이 되고, 적절한 용어 쓰는 거죠 지금. 담수 유입량이 적어야 돼. 네.
그러면은 염분이 높은 거고요. 염분이 낮은 해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적어야 돼. 이거는 증발량이 적고 강수량이 많은 거죠. 강수량이 많으면 비가 많이 내리니까 염분이 낮게 되겠죠. 빙하가 해빙이 되고 빙하가 높고요. 담수 유입량이 많아야 됩니다. 담수가 많이 들어와야지 염분이 낮은 해역이 되죠. 그 다음에 저위도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적어요. 적어. 염분이 낮다. 중위도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요. 증발이 많이 돼. 염분이 높다. 고위도는 빙하가 높기 때문에 염분이 낮다. 빙하는 담수니까, 담수 유입량이 많으니까 염분이 낮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황해와 동해의 표층 염분을 비교하시오. 2월에서 비교해도 되고 8월에서 비교해도 되는데 2월에서 비교 이렇게 해보면 같은 위도로 봐야죠. 황해가 여기가 한 32 정도 되고 여기 34 정도 되고, 그렇죠? 황해가 동해보다 담수 유입량이 더 많기 때문에 염분이 더 낮죠. 여기 큰 강, 한강이라던가 여기 무슨 강이지? 금강, 여기 낙동강이고 만경강 이런 강들이 있거든요. 이런 강들이 황해 쪽으로 들어갑니다. 민물이. 그래서 민물의 유입이 많으니까 염분이 낮은 거죠. 그 다음에 여름철과 겨울철의 표층 염분 분포를 비교하여 하시오.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강수량이 겨울철이 더 적죠. 그래서 강수량이 적으면 염분이 더 어떤 거야? 높은 거죠. 자, 보면 8월에 우리나라 근처 여기 31, 32 이러네. 근데 겨울에는 어때요? 2월이 겨울이니까 34 높죠? 겨울철에 더 높다.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민물의 유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A, B의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자, 계산해야 되네요. 이거 계산하는 게 귀찮아도 해야지. 어떡합니까? 염분이 30ps인 지역이 지금 염화나트륨이 23.3이에요. 근데 31인데는 염분이 더 높아졌겠지, 그쵸? 요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가부터 해야 되네요. 가부터 합시다. 요게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이 비율대로 여기도 비율이 되는 거예요. 23.3대 가만큼 있으면 여기 비율도 똑같이 31.1대 4.4가 요 둘의 비율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가를 계산해야 되니까 31.1분의 23.3 곱하기 4.4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여라. 자, 이거 좀 해보세요. 좀 잠깐 멈추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여라. 얼마죠? 이건 이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거든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3.3 나옵니다. 3.3 나와야 되고, 가는. 자, 그럼 여기는 요게 3.3이 나오면 사실 요거 보고 푸는 게 더 쉽죠. 요게 이제 그럼 여기 40 나오면 되겠지, 그치? 이 비율을 보시면 나는 40.0이라 써야겠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써야 되니까 40.0 나옵니다. 물론 나를 계산하려면은 여기서 계산하셔야 되는데 요거 보고 해도 되고요. 여기 3분의 4배가 되네요. 3분의 4배.
요거의 3분의 4배가 되니까 요것도 3분의 4배 하면 되잖아. 그쵸? 두 해역의 염분은 다른 거예요. 염분은. 근데 두 해역의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 사이의 비율, 그건 일정한 겁니다. 그거를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하죠. 자, 옳은 단어 고르기. 염류 중 가장 많은 것은 염화 나트륨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염화 마그네슘이다. 염분은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것이고, 강수량의 증발량보다, 맨 끝에가 염분이 높다잖아요. 강수량의 증발량보다 적으면 염분이 높은 거고요. 비가 적게 내리면. 해수가 얼면은 이제 염분이 높아지는 거고요. 담수 유입량이 감소하면 염분이 높아지는 거지. 자, 맨 끝에 보면 염분 낮다죠? 예,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아야 되고, 해수가 녹으면은 이제 민물이 들어오는 거니까 염분 낮은 거고, 담수 유입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염분 낮아지는 거죠. 빙하가 녹아서 염분이 낮다. 예, 고위도의 빙하가 있잖아요. 고위도에서 있던 빙하가 녹으면서 염분이 낮아지는 거죠. 자,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아 염분이 낮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저위도입니다. 열대 우림 지역 저위도. 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 염분이 높다. 중위도가 그렇고요.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염분이 더 낮습니다. 황해가 동해보다 담수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고요. 동해와 황해의 염분은 다르고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의 비율은 같은 거지. 염분비 일정 법칙. 자, 하실 수 있지요. 그 다음에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을 염류라고 한다. 염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 그람 수는 염분이라고 한다. 자, 1기압에서,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네. 전기 전도계로 전기가 흐르는 정도를 측정하여 염분을 나타낸 거. 이게 pSU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해수를 1000g이나 떠가지고 증발을 열심히 시켜서 그거를 바짝 말려가지고 그람을 재야 돼. 되게 번거롭거든요. 근데 염류라고 하는 애들이 원래 이온이기 때문에 염류가 많으면 전기가 잘 흘러요. 그 전기가 얼마나 흐르는 정도로 염분을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편리하거든요. 이건 그냥 기계 같은 걸 꽂기만 하면 이제 나오는 거야, 바로바로. 그래서 PSU라고 하는 뭐 실용 염분 단위라고 하죠. 실용 염분 단위를 씁니다. PSU를 더 많이 쓰는 거고, 물이 어는 거는 뭐 결빙이라고 하시면 되고, 용어가 얼음이 녹는 거 해빙이라고 해요. 해빙. 육지의 물의 대부분 차지하고 짠맛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담수라, 담수. 네. 서술할 때 이제 용어를 정확하게 써라 이런 거죠. 육지의 물의 대부분 차지하고, 이거 했네. 자,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의 눈이 굳어진 고체 상태의 물을 이제 빙하고, 빙하. 지역에 따라 염분이 달라도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사이의 비율 일정하다. 염분비 일정 법칙. 염분비 일정 법칙.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염류란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물질로 짠맛을 내는 염화 마그네슘이 가장 많다. 이게 틀렸네요. 일단 짠맛을 내는 것은 염화 나트륨이고, 염화 나트륨이 제일 많아요. 틀렸고요. 염분은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것으로 PSU 퍼밀 단위를 쓴다. 퍼밀은 이제 동그라미 밑에 두 개 있어야 됩니다. 퍼센트는 동그라미 하나인데, 요거는 100분율이고 이건 1000분율이거든요. 전세계 해수 평균 염분은 35psu로 해수 1000g의 염류가 35g이 녹아있고,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염분은 이제 평균 33psu고,
자, 물 1kg에 물 1이라고 되어 있네. 요게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이게 틀려, 이게. 왜냐면 이제 해수 1000g이라고 돼야 되고, 만약에 물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967g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지 33g과 합치면은 그게 1000g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틀린 내용은 리을이고, 33ps에 이제 물로 치자면, 이거 해수로 바꾸면 되긴 하는데, 물로 치자면은 967g에 해수가 33g 녹아, 염류가. 그럼 이거 합치면 해수가 얼마죠, 해수가? 합치면 해수가 1000g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이제 금방 이제 속으면 안 되고요. 대부분의 해수는 지역에 따라 염분이 달라도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 사이의 비율은 일정한 겁니다. 되시지요? 자,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증발량과 강수량, 결빙과 해빙, 담수 유입량이 있고,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적으면, 그리고 빙하가 높고요, 담수 유입량이 적으면, 지금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적고 빙하가 높고, 그럼 강수량이 많다는 소리죠. 염분이, 이러면 염분이 어때야 돼? 담수 유입량 적어. 뭐 이상한데?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안 맞긴 안 맞네. 근데 어디가 안 맞다라고 써야 될 것 같냐면, 지금 니은 일단 보기 읽으면서 할게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여기가 많고라고 해야겠죠.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고, 그 다음에 빙하가 높고, 빙하가 높고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뒤에 염분이 높다가 맞게 할 거야. 염분이 높다를 맞게 할 거예요. 그러려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야 돼. 증발량이 많아야 돼. 그럼 해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녹는다고 됐는데, 빙하가. 해수가 결빙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해야죠. 어느 지역. 니은 틀렸고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고, 빙하가 높고, 담수 유입이 많아. 그럼 염분 낮은 거 맞죠, 이거는? 우리나라는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강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다, 맞죠? 자, 동해가 황해보다 담수 유입량이 더 많다. 아니죠, 황해가 더 많죠. 그래서 틀린 내용은 이제 미음이고, 동해가 황해보다 담수 유입량이 적죠. 동해가 주어니까 동해가 적죠. 염분이 더 담수 유입량이 적으면 높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해수의 순환. 해수의 순환으로 뭐 해류나 아니면 이제 그 조류가 생기거든요. 일단 해류,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인데, 생성 원인은 여기 지속적인이라고 좀 써주세요. 지속적인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바람이 불어야 되고, 우리 그 지구에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있어요. 여기 책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 지구에 원래 위도 0에서 30도, 30에서 60도, 60에서 90도 사이인데, 0에서 30도 사이에 이렇게 무역풍이라고 해서 원래 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30에서 60은 편서풍이라고 해서 서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에서 90도에는 또 극동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람이 이렇게 계속 부니까 여기 있는 해수가 끌려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해수의 흐름이 있어. 바람 때문에. 근데 가다 보면 육지를 만나요. 육지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저위로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고, 그런 물은 난류가 되고요. 근데 이렇게 난류가 됐는데 여기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서풍으로 바뀌었죠. 그럼 다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다 여기 미국을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오죠? 예. 근데 이거는 찬물입니다. 밑으로 내려올 때는. 왜냐하면 고위도에서는 이제 물이 차갑기 때문에 요거는 한류, 여기 올라가는 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물은 난류가 되는 거죠. 요런 흐름이 있다.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고,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차가운 해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차가운 해류는 한류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에, 자,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난류의 근원이 되는 해류가 흘러요. 이 난류의 근원이 되는 해류에서 빠져나와서 황해난류, 이렇게 흘러가는 건 동안난류라고 하고, 자, 한류에는 이제 연해주 한류에서부터 북한 한류가 흐릅니다. 자, 쿠로시오 해류는, 자, 북태평양 서쪽 해역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 난류고,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이 되고요. 황해난류는 쿠로시오 해류에서 황해로 흐르는 난류인데, 사실 이제 황해는 여기 막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되게 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 중앙 정도로 조금 이렇게 흘러갑니다. 동안난류는 우리나라의 더 근처에 황해난류보다 더 근처 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 동안난류가 더 그 흐름이 더 강하죠. 북한 한류는 북한에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는 한류이고, 근데 지금 여기에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이 생기죠. 거기를 조경수역이라고 하고, 여름에는 이 조경수역이 북상을 해요. 왜냐하면 난류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만나는 곳이 북상을 하게 됩니다.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 이 소리죠. 여름에는 이제 북상을 한다 이게. 근데 겨울에는 한류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조경수역이 남하합니다. 남하. 근데 이 조경수역에서의 특징은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게 먹이가 되는 거거든요. 물고기들의.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이 또 함께 분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난류성 어종, 뭐 오징어 같은 거, 뭐 한류성 어종, 뭐 명태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네, 조경수역, 우리나라 동해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해류였고요. 해류. 조류에 의한 건데, 조석은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현상 자체는 조석이라고 하고, 이때 밀물과 썰물과 같은 그런 흐름, 그런 거를 조류라고 하고요. 조류. 밀물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건 썰물이죠. 밀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면은 이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예. 만조라고 하고, 만조랑 만조 사이는 이제 해수면이 낮아지거든요. 예. 썰물에 의해 해수면이 낮아졌을 때를 이제 간조라고 하고, 간조는 이제 사이간자를 써서 만조와 만조 사이다라는 소리고요. 그럼 바닷물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높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합니다. 만조 때와 간조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는 조차라고 한다. 근데 이 조차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가장 크고 동해안에서 가장 작다. 서해안에 조차가 크기 때문에 조력발전소 같은 거를 세웁니다. 서해안에 우리나라 조력발전소 하나 있어요. 사리 때는 이제 조차가 가장 클 때, 근데 이 차이가, 만약에 이제 사리 때는 이제 달이 뭐 보름달이 뜨거나 아니면 이제 사기라고 해서 아예 안 뜨는 거죠. 사금 태양 쪽에 있어서 안 뜨는 거죠. 근데 이 조석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달의 인력에 의한 거기 때문에 달 쪽으로 여기 태양이 있고
달하고 태양하고 일직선상에 있잖아요. 그럼 인력이 세서 물이 많이 부풀어요. 그래서 이 육지에 있는 사람이 사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전을 하다 보면 이제 육지가 물 쪽을, 부풀어 있는 물 쪽으로 가는 게 밀물이거든요. 달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여기가 이제 망이고 보름달이고 태양 반대편, 태양 쪽에 있으면 사기죠. 그럴 때가 사리가 나타납니다. 조차가 가장 큽니다. 근데 달이 공전하다 보면 이렇게 보름달이 뜰 때가 있잖아요. 보름달 말고 미안해. 반달이 뜰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반달.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이랑 태양이 잡아당기는 힘이랑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 조차가 좀 이렇게 낮아져요. 이렇게 낮아집니다. 조금이라고 그때를 조차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시기. 이때는 언제? 상현달이나 하현달 때. 반달이죠, 반달. 그때는 조금이라고 한다. 간조 때 갯벌에서 조개 캐야 되는 거고, 조차가 크고 조류가 빠른 곳에 그물을 설치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막 밀려왔다가 그물 쳐. 그럼 물이 빠져나갈 때 그물에 막 걸리는 거야. 그 고기 잡을 수 있고, 조차가 큰 지역에서 썰물에 의해 주위보다 높은 해저 지형이 나타난다. 조차가 큰 지역에서 썰물에 의해 주위보다 높은 해저 지형이 나타난다. 뭐 말하는 거지? 아무튼 뭐 바닷길 열리는 거 그런 거 말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바닷길 열리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사리 때 이제 간조가 되면은 바닷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자, 해류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이고 원인은 지속적인 바람이라고 쓸게요. 지속적인 바람 때문이다. 자, 저위도가 따뜻합니다. 따뜻한 데서 이제 차가운 데로 흐르면 이제 난류라고 하고 난류. 고위도가 차갑죠? 차가운 물이 저위도로 이제 흘러 내려오면 한류라고 합니다. 한류. 그 다음에 북태평양 서쪽 해역을 따라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는 데가 이제 그 북반구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일본이 있고, 네, 미국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북태평양이야. 네, 북태평양의 서쪽 해역. 태평양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서쪽이죠. 북태평양의 서쪽 해역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를 이제 쿠로시오 해류라고 합니다.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서쪽 해역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 난류,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의 근원이 된다. 난류의 근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황해난류, 황해로 흐르는 거 황해난류.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동해로 흐르는 것은 동한난류라고 합니다. 동한난류. 연해주 한류가 일부가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한류는 북한 한류라고 합니다. 이런 건 이름이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거 아니죠. 뭐 동해난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한난류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은 조경수역이라고 하고, 자, 우리나라의 동한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서 동해바다에 동해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 독도나 울릉도 근처 동해에 형성이 됩니다. 자, 여름에 난류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조경수역이 북상하게 되고요. 북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 겨울철에 한류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남하하게 됩니다.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합니다.
자,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 그건 이제 조석이고, 밀물과 썰물에 의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을 조류라고 하고, 조류. 밀물에 의해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는 만조이고요. 썰물에 의해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는 이제 간조입니다.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를 조차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서해안에서 조차가 크다. 서해안에서 갯벌이 막 이렇게 생기면 막 200~300m 생기거든요. 동해안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동해안이 가장 작다.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를 우리가 살이라고 해요. 살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달 중에 말하는 거죠. 음력으로 따지자면 음력으로 1일이나 15일.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살이가 2번 정도 나타나는 거죠. 만조나 간조는 하루에 약 2번씩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자전을 하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약 2번 나타나고, 만조에서 만조 그 사이 조석 주기라고 하죠. 그런 내용은 여기 빠졌네요. 그러니까 조석 주기는 만조에서 다시 만조가 되는 시간 이제 12시간 25분이 됩니다. 조석 주기는. 간조도 하루에 약 2번. 근데 지금 살이는 지금 한 달 동안에 2번이에요. 한 달 동안에. 조금도 이제 한 달에 한 2번. 보통 이제 음력 7일경이라던가 7, 8일경이라던가 22일 뭐 요때쯤 요때쯤 이제 반달 뜰 때 그때 2번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은.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죠. 자, 이름 써볼까요? 이거 쿠로시오 해류, 그쵸? 자, 요거는 이제 황해 난류. 요거를 쿠로시오 난류라고 써도 사실 그래도 되긴 하는데, 정식 이름이 쿠로시오 해류야. 해류라고 쓰시고, 요렇게 올라가는 건 동한 난류. 여기 연해주라고 하죠. 연해주 한류. 요거는 북한 한류. 쓰셔야 되고,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난류의 근원은 이고요. 쿠로시오 해류. 우리나라 주변 한류의 근원은 뭐 D라고 써야겠네. 이거는 연해주 한류.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경수역을 형성하는 난류와 한류를 각각 골라라. 조경수역을 형성하는 난류는 C인데 동안난류라고 하고, 한류는 지금 B죠? B인데 북한 한류라고 합니다. 자,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 중 겨울철에 기온이 더 높은 지역은 동해안이 더 높아요. 동해안. 겨울철 기온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안난류가 더 강하게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동안난류가 더 강하게 흐르기 때문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A에서 B 중 여름에 형성되는 조경수역의 위치를 나타낸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쓰시오. 여름에 난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경수역이 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름에 형성되는 조경수역은 지금 B이고요. 여름에 난류의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조경수역이 북상한다. 북쪽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 소리죠. 겨울에 형성되는 조경수역의 위치는 A인데 한류의 세력이 강하니까 남하하게 되는 거죠. 겨울에 형성되는 조경수역은 A인데
겨울에 한류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경수역이 남하한다라고 해야지. 실지요. 다음 조경수역에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이유 두 가지. 밀도가 작은 자, 요거는 지금 뭐 앞에 나오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밀도가 작은 모모가 위로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난류가 밀도가 작죠. 상승하여 이 영양염류나 플라크톤이 사실 아래 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거를 올려보낸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위로 상승하여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조경수역에서는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하게 되죠. 네, 그런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해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석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시간이죠, 시간. 간조와 만조, 간조와 만조의 의미를 써라. A가 지금 해수면의 높이가 제일 높습니다. A는 만조이며, 만조가 일어나려면 이렇게 밀물이 밀려와야죠. 밀물에 의해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를 의미하고, 간조에 빠졌죠, 물이. 예, 빠졌을 때 이게 평균보다 빠졌다 이 소리지, 그쵸? 예. 뭐 바다에도 평균 해수면보다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B는 간조이며 썰물에 의해 빠져나가는 거 썰물이라고 하는 거죠.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를 의미한다. 자, 갯벌이 나타나는 거는 B일 때죠. B일 때 갯벌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게 만조, 간조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만조, 간조, 만조, 간조 이렇게. 음력이고요. 30일 동안에 여기가 가장 조차가 클 때가 있고 이렇게 조차가 작을 때가 있고, 사리는 조차가 클 때, B랑 D일 때, 그죠? 사리란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 그 다음에 조금은 지금 A랑 C고요. 조차가 가장 작게 나타날 때. 그 A에서 D 중 썼나 방금? 했죠? 자, 근데 지금 이 바다였는데 사람들이 막 다 빠지고 있네.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바닷길이 열려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바닷길이 열리는 현상은 저 그림에서 이제 B랑 D, 사리일 때, 썰물 때, 썰물에 의해, 아니면 이제 간조 때. 요거 이제 문장상 썰물이라 쓰긴 해야겠네요. 썰물에 의해 나타난다. 예. 간조일 때, 사리이면서 간조일 때, 사리 때 만조가 되면 물이 더 높이 올라오는 거다. 예, 간조 때 들어가는 거죠. 올바른 단어 고르기. 해류는 바람에 의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난류가 흐르는 지역이 기온이 낮다. 한류가 흐르는 지역이 대체로 기온 낮고,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기온이 높다.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의 근원은 쿠로시오 해류고요. 우리나라 주변의 조경수역은 동안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동해에 형성이 되는 거고, 겨울에는 난류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조경수역이 북상을 하게 되고요. 여름에는 잘못 읽었네요. 겨울에는 한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경수역이 남하를 해야 되고, 여름에는 난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경수역이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밀물과 썰물에 의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은 조류고,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거는 해류입니다. 해류. 그러니까 조류는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고, 해류는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7번에 밀물에 의해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가 만조고, 썰물에 의해 해수면이 낮아졌을 때는 간조죠. 우리나라에서 조차는 서해안이 크고 동해안이 작다. 사리는 조차가 가장 사리 때는 크게 나타날 때고요. 조금은 조차가 가장 작게 나타날 때입니다. 조금이니까. 자, 갯벌에서 조개나 게 등을 이제 얻을 때는 간조 때고, 그렇죠? 만조 때 아니고. 다 됐나? 자, 썰물에 바다 갈라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조금 때 아니고 사리 때, 사리 때. 물 많이 빠질 때. 물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고 이럴 때. 사리 때, 간조 때 바다 갈라짐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은 해류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 따뜻하다. 난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차가운 한류는 이제 해류는 한류죠. 북태평양 서쪽 해역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 난류는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해류가 일부 황해로 흐른다. 황해 난류. 자, 쿠로시오 해류 일부가 동해로 흐른다. 그럼 동한 난류. 쓰시면 되고요. 자, 연해주 한류의 일부가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른다. 북한 한류.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은 조경수역.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수면 높이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은 조석이에요. 조석. 아침조 저녁석인데 아침 저녁으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밀물과 썰물에 의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은 이제 조류라고 써요. 조류. 밀물에 의해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는 만조. 자, 썰물에 의해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는 간조. 만조와 간조 해수면의 높이차 조차. 조차가 가장 크면은 사리. 조차가 가장 적으면 조금. 자, 첫 번째로 옳지 않은 내용 읽어보셔야죠. 해류란 지속적인 흐름이다. 해수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한다.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이거 아닙니다. 이게 기억인데, 해류는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 형성이 되는 거죠. 온도차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서쪽 해역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 난류이다. 동한 난류는 쿠로시오 해류 일부가 동해로 흐르는 난류이고, 황해 난류는 쿠로시오 해류 일부가 황해로 흐르는 난류이다. 북한 한류는 연해주 한류의 일부가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한류이다.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은 난류가 강하기 때문에 서해안보다 겨울철에 온도가 높다. 자, 동해안이 더 온도가 높습니다. 동해 바다 가면 뭐 바람 많이 불고 해서 추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따뜻한 거예요. 서해안보다는. 자, 조경수역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조경수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 한류와 황해 난류가 만나는 동해안의 조경수역이 형성된다. 틀렸죠? 황해 난류가 아니라 동안 난류죠. 니은 동안 난류. 자, 두 번째 옳지 않은 내용은, 자, 겨울철에 한류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름철보다 조경수역이 저위도에서 형성된다. 맞아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밑으로 내려왔다 이건데, 위도가 낮아졌다는 건데, 여름철에 난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겨울철보다 조경수역이 남쪽에 형성된다. 이 틀렸네. 북쪽에 형성돼야 되죠. 북쪽.
그래서 여름철에는 난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겨울철보다 조경수역이 북쪽으로 쓰면 되죠. 북쪽이 형성된다. 북상한다 이거죠. 조경수역은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하기 때문에 좋은 어종이 형성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조석이란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오르내리는 현상인데, 조류란 밀물과 썰물에 의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이 맞고요. 만조는 밀물에 의해 해수면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 아니고 가장 높아졌을 때고요. 간조는 썰물에 의해 가장 낮아졌을 때죠. 조차는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로 조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고요. 조차가 큰 지역은 밀물에 의해 해저지형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썰물이죠. 썰물, 밀물이 아니라. 왜냐면 물이 빠져나가야지 되지. 썰물. 그 다음에 사리는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이고, 조금은 조차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이거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